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전이 펼쳐지고 있어서인데 서울 강서병 한정혜 후보 측이 김일호 후보 측도 한정혜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합니다.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측이 보낸 문자입니다. 한정혜 의원, 정치자금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한 언론사 기사 링크도 담겨 있습니다. 이 특혜 임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한정혜 후보님께서 강조하신 언제나 내 편이라는 구호는 헐값에 임대해준 기업은 언제나 내 편, 한정혜 편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입주해왔던 임차인들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게 책정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한정혜 후보가 사실관계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호 후보는 아무런 추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부실한 언론 보도 살포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측은 한정혜 후보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때 동주민센터의 책상과 의자 등을 빌려 사용했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또 지역 사무실 특혜 임대가 아니란 한정혜 후보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면 한정혜 의원 지역 사무실은 47.2평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30만 원의 임차, 부가세가 13만 원 붙은 143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당 3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총선일은 오는 10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강서병 선거판이 과열 양상을 넘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런 고발전, 중구 성동갑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간의 공세가 강한 가운데 최근 두 후보 모두 상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구 성동갑 토론회 녹화장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희숙 후보는 첫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근태를 두고 공세를 퍼붓습니다. 권익위원장을 하실 때는 90% 이상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남들 출근하실 시간에 우리 전현희 후보께서는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실 정도로 출근하시기를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안 나가시고 버티신 분입니다. 윤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전 후보가 출근 238일 가운데 90% 이상 늦장 출근했다며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현희 후보도 맞대응합니다. 정책 공약과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사실상 근거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전현희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고 지난 1일 동부지검에 윤희숙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가 내용입니다. 전 후보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이상 윤 후보가 언급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도 중앙지검의 전현희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무고죄로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윤희숙 후보 측은 전현희 후보 측이 감사원이 지각행위는 많으나 불문하겠다는 결정을 무혐의 결정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양 후보의 맞고발전. 지역 유권자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TV토론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종로구 후보자 토론회에선 공약과 국회 입법활동 검증이 화두였습니다. 국회의원 자격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건데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토론회 시작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공약 검증부터 치열했습니다. 종로구 특화 산업으로 꼽히는 주얼리와 봉제 산업 부활을 위한 법안 제정의 실효성을 따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주얼리 관련 입법에 무신경했던 공약을 또 내세운다고 꼬집자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강력하게 맞섭니다.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셨던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그 발의안에 참여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법안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당 의원이 낸 것에는 제가 공동발의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나 대책 없는 공약이라는 비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책이 뭔가요? 주얼리 산업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책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제 산업도 대책이 뭔가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1번지 종로에 첫 발을 내딛는 초선과 보궐에 이어 재선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은 국회의원 자격론 공방까지 벌입니다. 국회의원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임기를 지키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까? 저 임기 제가 있는 동안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곽상원 후보의 아내 노정현 씨가 미국 주택을 구입할 때 든 자금 출처를 최재형 후보가 묻자 날쌘 신경전이 오고 갑니다. 임대냐 매매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책을 제대로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다 읽었습니다. 관계된 부분. 자, 분명히 다 읽었다 말씀하셨죠. 관계된 부분은 다 읽었습니다. 최 후보님, 제가 최 후보님께 경고드립니다.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국회에 못 가시고 감옥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박하시는 거는 그거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제가 미국의 집을 갖고 있거나 그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집 찾아주세요. 그 주장이 아닙니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됐습니다.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종로 주민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과 후보들의 공약 검증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누가 국회의원 자질을 갖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실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동대문을 후보자 토론회에선 장경태, 김경진 두 후보의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 대 친명의 대결 구도가 그려진 동대문 을선거구. 선거방송 토론에 나선 두 후보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 꼬집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제 전 국민의 염원과 바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약 검증을 두고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사사건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장경태 후보는 김경진 후보의 출퇴근 시간 마을버스 노선 증설 공약을 두고 서울시 조례를 들어 캐물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 운행 구간, 버스 종류조 4개 이상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 25분을 늘릴 수 없어야 합니다. 저도 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회기역에서 경희대로 가는 마을버스는 5분에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25분에 한 대씩 다닌다는 조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조례가 있으면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 이 조례 바꾸겠습니다. 25개 구에 다 적용되는 마을버스 관련된 서울시 조례를 동대문구 그리고 이 정말 특정 사안에 대해 때문에 뭐 고치겠다 모르겠습니다. 말자랑인지 힘자랑인지 잘 모르겠고요. 김경진 후보는 장경태 후보의 면목선 조기 착공 공약을 두고 이와 배치되는 4년 전 장경태 후보의 공약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전농역, 장안역, 면목선의 일부인지 수인분당선의 일부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면목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2차 도시철도망 기본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면목선의 전농역과 장안역이 표시되어 있지 수인분당선의 증설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면목선 예타 통과시키겠습니다. 후보님, 이 TV토론회 끝나고 나서 4년 전에 전농역, 장안역과 관련해서
면목선으로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수임 분당선의 일부로 전동력 장안역을 만들겠다고 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몇 군데가 검색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대의 허점을 공격하며 토론을 이어간 두 후보. 누구의 말이 옳은지 토론회 이후 진실 공방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원구 지역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지상철도 구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 모두 이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청량리역부터 연천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1호선 경원선 지상 구간입니다. 이번 총선 노원구 갑지역에서는 이 경원선이 지나는 석교역과 월계역, 광운대역 등의 구간을 지하화하자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역을 단절시키는 선로를 지하로 넣고 상부는 공원이나 상업시설로 탈바꿈시키자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힘 현경병 두 후보 모두 큰 뜻은 같습니다. 민간 개발로 추진하면 사업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월계동 지역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훨씬 덜 도심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철도의 지하화가 사회적 공론으로 올라오는 이 상황에 가장 사업이 용이한 이 경원선 우리 지역, 이 월계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을 지하화하는 것을 시범 사업을 하자.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올해 1월까지 역임한 상황에서 많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짚은 바가 있고요. 우리 노원 지역 해당 구간이 가장 우선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하철 4호선, 노원역과 상계역, 당고개역 등이 지나는 노원 을선거구에서도 철도 지하화는 주요 공약입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미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명분. 하지만 이미 철도 밑으로 도로가 지나고 있어 노원 갑지역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부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 건데 여야 각 후보들은 꼭 풀어야 할 숙제임을 강조합니다. 하면 그 경제성이 매우 또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개발은 좀 어렵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차차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나 그다음에 주거 권리를 위해서라도 철도 지하화 당연히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철도 지하화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당 차원의 대표 공약. 여러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감은 막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대문을 김용호 후보와 박진 후보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죠. 두 후보 모두 바꿔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자는 대상은 서로 다른데 도대체 뭘 바꿔야 한다는 걸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맞붙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과 외교부 장관 출신의 대결, 그리고 3선 도전 대 5선 도전으로 격전지로 분류되며 주목받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4월 10일을 손꼽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왜 심판하느냐? 민생을 파탄하고 무능한 외교, 구령 외교, 친일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서대문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참고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종로와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4번을 했는데 서대문에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대문에 없는 것이 많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두 후보는 최근 열린 TV 토론회를 비롯해 유세 현장에서도 이번 총선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후보는 무능한 정부를,
박진 후보는 낙후된 서대문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대문을 빨리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했고 그동안에 참아왔던 어려움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부산 엑스포에서 고작 29표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시는 그 부분. 무능한 정부냐, 낙후된 서대문이냐, 무엇을 더 바꾸고 싶은지 서대문을 주민들의 선택은 오는 10일 공개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 가운데 개발 공약만 2,200개가 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필요 예산 확인된 것만 560조 원인데 양진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200여 개의 개발 공약 중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건 약 90%, 2,000건이 넘습니다. 각종 철도 연장이나 신설, 노선 지하화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530여 명의 후보 중 재원 마련 계획을 공개한 건 153명, 28%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지만 지하화, 복합개발, 유치, 타운 조성 이런 말씀 들으시면 주민분들도 가능하겠어? 재탕, 선탕, 졸속 공약이야? 이런 말씀들 하실 거라고 저도 분명히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 공개된 공약에 필요한 추정 예산은 약 56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재원 계획이 나오지 않은 공약 1,800여 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공약이 실현되면 전 국토가 공사판이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답변을 준 그런 후보자들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재원 마련 방안도 국가와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요 예산 수준과 조달 방법, 이행 시기, 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 여러 기준으로 따진 전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나 구체성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게 향후에 자초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엇비슷해지고 차별성이 아닌 규모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실현 가능성 하위 30개로 꼽힌 공약 중 20개, 절반 이상이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 지하화 등 최소 1,000억 원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교통 공약들입니다. 몇십조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년이라는 임기에 뭔가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와 사업의 구성과 이것만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건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대규모 개발 공약들. 최소한의 재원 마련 방안이라도 따져볼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최근 일부 투표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투표소와 개표소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투표 운용 장비를 비치하고 관내와 관외 기표소를 설치합니다.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가 모두 치러지는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입니다. 관내 2개, 관외 3개의 기표소를 세웠지만 4월 10일은 관내 투표만 가능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본인 확인을 마쳐야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국회의원 투표 용지까지 모두 2장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중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 투표할 수 있는데 4월 10일 실시하는 본선거일은 그 선거인의 해당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 등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면히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 모두 시설 점검이 엄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최근 투개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열을 엄격하게 진행한 겁니다. 선관위에서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청했고 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해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개표소 입구 내 외부에 있는 불법 카메라 등을 철저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으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역 투표소는 모두 2,257곳입니다. 개표소는 25곳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참여 정당이 34개를 넘어 분류기 절차 없이 모두 수검표 개표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어떤 일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렇게 국민과 약속하는 걸 두고 우리는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단어 야속하게도 상반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헛되게 약속함. 이번 총선에 나온 후보들이 내건 공약 가운데 개발 관련 공약만 2,000개가 넘는다는 소식. 부디 헛되게 약속한 공약들이 아니길 바라며 저희는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